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에 맞선 고구려의 항쟁부터 시작합니다. 격변하는 동아시아의 관계 속에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고구려의 모습 등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크게 요동칩니다.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삼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요. 중국에서는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통일 제국을 이룩합니다. 수와 당에 맞서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려 했던 고구려는 상황이 비슷했던 북쪽의 돌골과 손을 잡고 또 백제는 고구려 및 외와 연합하여서 신라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6세기 말부터 동아시아는 고구려, 백제, 외, 돌궐이 연결된 남북 세력 그리고 신라와 수당이 연결되는 동서 세력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589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중국 중심의 사상 아래 고구려에게 너는 나의 신하가 되거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당연히 이를 거부한 고구려는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에 598년 수 문제는 3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홍수와 전염병, 굶주림 등에 시달리면서 별 성과 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뒤이어 612년 폭군으로도 아주 유명한 수양제가 직접 113만 대군을 이끌고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113만의 군대면 지금도 엄청난 규모인데요. 당시 고구려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였고요. 모든 군대가 수나라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출발하는 데에만 40여일이 걸렸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대군인 거죠.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죠. 수의 육군은 요동성 함락을 실패하고 또 수군은 평양성 부근에서 모두 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패를 맛본 수양제는 특공대라 할 수 있는 별동대 30만 명을 만들어서 평양성으로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별동대 또한 을지문덕 장군의 작전에 말려서 살수, 지금의 청천강이죠. 살수에서 아주 크게 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 살수 대첩입니다. 살수 대첩에서 30만 명의 수나라 군사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인원이 2,700여 명, 이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죠. 역시 고구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차례의 일은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 실패로 수나라는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되고요. 결국 국내의 반란 등으로 619년 멸망하게 됩니다. 581년에 건국되었으니까 채 40년도 채우지 못하고 멸망한 그런 나라입니다. 수나라에 이어서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는데 하지만 당태종, 이세민이 즉위하고 나라가 안정되면서 아주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펴게 되고요. 이어서 고구려까지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당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그의 연호인 정관을 가져와서 치세 기간에 국력이 아주 강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던 태평성대라고 말하면서 이를 정관의 치라고 부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주 이렇게 중국 황제 중에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편 이런 당태종의 움직임에 맞서서 고구려는 침략에 대비하면서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기도 합니다. 이때 고구려에는 영계소문이 있습니다. 영계소문은 자신과 대립하던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인 대망리지에 오르면서 정권을 장악하였고요. 또 강경한 대외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고구려와 당의 대립은 점점 정말 격화되는 거죠.
당대종은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이제 다른 보정왕, 그러니까 다른 왕을 세운 것을 핑계로 645년 고구려에 쳐들어옵니다. 아주 파죽지세로 요동성 등 여러 성을 함락시킨 당은 안시성을 포위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또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안시성조와 백성의 힘이 이 성을 끝까지 지켜낸 거죠. 이 와중에 겨울로 접어들면서 맹렬한 추위가 닥쳐오자 결국 당은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이후 몇 차례 계속된 당의 침입을 물리친 고구려는 중국 세력으로부터 우리 민족과 땅을 지켜낸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안시성 전투하면 아마 영화 안시성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백성과 함께 성을 지켜낸 성주가 양만춘이라고 또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안시성 전투를 이끌었던 안시성 성주는 역사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안시성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 이름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 또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이 매우 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선시대에 와서 송중길의 동춘당 선생별집 이거와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 등의 이런 책 등에 양만춘으로 그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양만춘이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또한 명나라 때 옹대목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 그 이름에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명확하다고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도 안시성조로만 나와 있습니다. 660년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 즉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고구려의 눈을 돌린 나당연합군이 바로 이렇게 공격도 해오고 그랬지만 고구려는 아주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중국과 아주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력이 좀 약해진 상태였다가 또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세 아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분이 큰 원인이 되어서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백제에 이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당은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면서 고구려 땅을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을 아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고구려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당은 그 저항을 막고자 하였지만 건모잠, 고현무, 안승 등이 한성과 오골성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는데요. 한때 평양을 되찾는 등 그 기세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지도층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고구려와 고구려 부흥운동, 그 멸망과 실패의 원인이 결국 다 내분 때문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역사가 주는 교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나라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고구려의 모습과 그 안타까운 멸망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철의 나라라고 불리면서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가야로 떠나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 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